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 그 위에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검찰이 황제조사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김 여사는 검찰청에 공개 출석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며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며 흐뭇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했고 도이치 명품백, 도이치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명품백 문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추궁을 했지만은 모두 다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인한다는 거는 어떤 것도 나는 혐의가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정부시설서 대면 소환 조사를 했는데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서면 답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방식과 총장 보고 등의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에 걸쳐서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여 만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지 7개월 만에 이 두 가지 혐의로 4년과 7개월 만에 지금 조사가 되는 거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거는 처음이기도 하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주도한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 그 다음에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 이 두 수사팀이 20일 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앙지검 관할 내에서 보안청사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중앙지검의 관할 내니까 중앙지검이 관리하는 그 부속 시설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협의한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예요. 한 정부청사가 조사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조금만 교묘하게 넘어가면은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리하는 보안청사인 줄 알고 하지만은 이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이 정부청사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검찰이 소환한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이 검찰을 소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방식이 일단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다루고, 그 다음에 형사 1부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선물과 청탁받은 의혹을 수사를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계속 소환을 검찰청으로 출두를 해가지고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김건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 가기 싫다는 거죠. 부적절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기 싫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7시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김 부장검사가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신문 방식으로 나머지 5시간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조사 내용이 뭐냐 물으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줘요. 그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김 여사는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뭐 형식적인 이야기죠. 뭐 여기에 가가지고 뭐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고 아마 70쪽 분량의 그거를 서면을 주로 아마 제출하면서 그거를 읽으라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그 서면에 돼 있는 대로 난 했어요 하고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거 한번 읽어봐라.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상상에 맡깁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하는데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게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지 주고받았는지 그냥 일반인들 검찰이 일반인들을 취조하듯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거는 약 4년 3개월 전인 2020년 4월인데 이 4년 3개월 만에 이제 겨우 이거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 이게 수상한 거죠. 앞서서 이달 중순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70쪽 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70페이지 서면 답변서를 아마 이날도 들고 왔을 거예요. 이날도 보고 이걸 아마 읽으라고 했을 겁니다. 이걸 참고를 해라.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 거래에 쓰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없다고 그러겠죠. 김 여사는 서면 조사, 대면 조사를 통해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조사을 마친 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최 목사로부터 가방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건넨 가방이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지만은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또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이게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 목사의 청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이 명품백 가방 수사는 지난해 12월 작년 12월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되면서 시작됐는데 수사가 다소 부진하다가 올해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어 약 11조 만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그래서 검찰이 김 여사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라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연히 이어지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공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두고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라고 했고 비난하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옹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황제 조사 아닙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도 성역은 없다. 수사에 성역은 없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전직 대통령도 경호상의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를 검찰로 부르기까지 막 헬기로 동원해가지고 자동차로 추적을 해가면서 검찰청 성사에 포트폴리오에 세웠잖아요. 그 프론트에 세웠지 않습니까? 세워서 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나오고 그 앞에서 소감 발표하고 그랬는데 왜 김건희만 유독 이런 특혜를 주는 건지 국민들이 지금 온갖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김건희만 앞에서 가면은 검찰이 이렇게 약해지고 왜 온갖 특혜를 주는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팀이 검찰총장 수사권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 가방 의혹 조사를 시작한 뒤에야 대검찰청에 또 조사 사실을 보고한두고 검찰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서
대검에서도 검찰총장이 모르는 거를, 검찰총장이 지시하지 않은 거를 지금 수사팀이 지금 이 수사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어떤 그 기강을 항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패싱을 하는 거죠.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것을 다 일을 지르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고 나서야 대검찰청에 조사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또 해명하려고 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답니까? 그게 되지 않잖아요. 이미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김건희 측에서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우리는 성실하게 다 답변을 했다. 출두도 했고 대면 조사, 서면 조사 다 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또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총장의 직권과 그 말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산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마찬가지로 특혜를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 소환을 해야 된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분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검찰이 김건희를 비공개 소환한 거에 대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압수수색과 공개 소환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거는 요식행위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신용만 했다는 거죠. 이거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검찰이 김 여사를 관할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건 얘기다. 용산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니고 서울 서부지검 관할이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 김 여사 측에서 검찰 조사 장소로 관할내 정부보안청사인 대통령 경호처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런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 노무현 대통령 다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했지 않았냐? 왜 김건희만 조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어떤 고위공직자도 다 포토라인에 불러가지고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는데 이거는 김건희에 대한 특혜 의혹 아닙니까? 이거 황제 특혜 의혹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청에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속된 말로 쫄게 된다면서, 근데 경호처 건물은 본인의 사무실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조사 받을 것을 고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올백은 이렇게 예상됐고 도이치모터스를 어떻게 처리하나 했는데 이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가 라고 묻자 이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의원은 SNS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기도 근무를 했지만 관할정부보안청사라는 말은 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도 처음 들어본대요. 과거 MB 꼬리곰탕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떳떳하다면 김건희 씨는 검찰청사에 공개 출석을 해라, 포토라인 앞에 서라, 그리고 국민 감시를 받아야 된다. 떳떳하다면은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보안상에 이거 뭐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니 그런 사람이 지난번에 지금 교통사고 나서 이게 죽었던 그 유족들 몇 명이 피해자의 그 죽은 사람들 앞에서 꽃다발 바치고 추모하는 그 거리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진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안상의 중요한 VIP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왜 여기에서는 검찰 출두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고 그러면 보안도 되고 경호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를 피하려는 완전히 꼼수고 핑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한다면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면은 그게 허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검찰총장 패싱,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검찰총장 모르게
서울중앙지검이 너희들이 알아서 이게 진행을 해라. 이런 압력을 받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사후 처리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검찰총장이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뒤에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대검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내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이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냈다. 확인됐다 합니다. 22일 법조계에 의하면은, 자, 누구냐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파견돼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 사법연수원 4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검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기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리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것도,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죠?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말을 듣지 않고 수사팀이 사전에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소환한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항명 아닙니까? 이 자체가 검찰의 반란입니다. 검찰의 반란이에요. 총장이 검찰의 대빵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때 그 검찰총장 명령을 무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을 얼마나 물러보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총장의 보고도 없이 김 여사를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 보고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검 감찰부에 이제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빡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감찰부에 한번 진상 조사를 지시를 내려라. 다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거죠. 이것도 이 사람도, 이 김 부부장 검사가 자기가 떳떳하다면은, 이 김건희를 수사한 게 떳떳하다면은 감찰이라는 게 뭡니까? 감찰이 그거 과정이 적법했느냐? 거기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적법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똥낀 놈이 썩낸다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이것에 불만을 품고 항명하는 겁니다. 이 김 부장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장을 아주 핫바지로, 이원석 검찰총장 핫바지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을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 아니, 자기가 이거를 판단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응? 자기가 한 것이 떳떳하고 정의로우면은 감찰해봐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명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굳이 이거를 논란을 키워서 자기가 스스로 먼저 움직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표를 제출할 정도로 이렇게 해도 앞날에 뭔가 보장된 것이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안게 돼요. 이렇게 수사를 잘 봐주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뭐 잘해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이것 때문에 무슨 사표를 내요. 아직 감찰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직 감찰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진상 파악에 나서면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사표를 낸다. 이게 어느 국민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이걸 넘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건 잘했다고 보고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수사팀 교체에도 그렇고, 수사팀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수사팀을 하루아침에 수사팀을 교체한 것도 그때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건희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 검찰총장 지시도 없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이 하위기관이 자기들끼리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거를 명령을 해가지고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청탁을 받았던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거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반란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됩니다. 추궁을 하고 진상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적법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총장을 패싱하고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적법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되는 거는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조사를 받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은 서야 되는데 왜 자꾸 김건희 앞에서만 하면은 뭐 비공개로 진행되고 서면 조사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아니 자기가 사과하고 그죠? 온 국민들 앞에 동영상이 다 찍혀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모든 것이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뭐 무슨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뭐 이런 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말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고속도로 조작, 뭐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 이제는 수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국가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이제 돌려주라고 했다가 도대체 말이 왔다 갔다 수사를 피해 가려고 부하 직원을 시켰는데 직원이 깜빡 실수로 잊어버렸다. 부하 직원의 꼬리 자르기로 하고 모든 거를 수사를 이리저리 빼돌리고 부인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국민들 앞에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 김건희 정말 온 여당과 또 야당의 국회의원들, 온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 김건희의 정말 떳떳하다면은 검찰청 앞에서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를 받고 또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떳떳하다면은 자취조정이 이렇다 다 조사해봐라 털어봐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법카 10만 원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는 수백 번 수십 번을 압수수색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법원에 출두시키고 그렇게 특혜가 없이 모든 거를 막 도리돌림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왜 김건희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의사하면 답니까?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법을 충실하게 지킬 때 이 대통령이란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도 법을 따라야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이렇게 모든 건건마다 범죄 혐의하고 연관이 되고 이렇게 온 국민들을 정말 가슴을 치는 화가 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떳떳하다면은 검찰에 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언론사에 와서 기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숨어서 이야기를 하고 온갖 특혜를 주면서까지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법적인 과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심어놓은 판사들을 통해서 기울어진 판결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정해진 답으로 방망이를 빵빵빵 두드리면서 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압니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심정적으로 이미 온갖 그 범죄 사실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의혹이 짙고 있어요.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떳떳하다면은 검찰청사 앞에서 나와서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남편 입으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자기 남편이 했던 말을 김건희에게 돌려주면은
왜 특검을 거부하고 왜 청문회를 거부하고 왜 검찰 공개 소환을 거부합니까? 이 이성윤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출신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다면 나와라. 왜 숨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하루빨리 검찰청에 출두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국회 증인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밝혀서 모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를 자신 있으면 의혹을 해소해서 그 의혹을 벗으면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나와서 증인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며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에선 당나라 검찰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영부인 수사를 검찰총장이 조사 10시간 후에 알았다고 한다며 당나라 검찰인가 대한민국 검찰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년간 줄곧 뻔질나게 불러들이고 탈탈 털더니 김 여사 조사는 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했다니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소환쇼, 약속 대련에 막이 올랐다며 유명 배우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거래 내역으로 판단한 건 모두 102건. 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48건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직원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두고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며 검찰총장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개별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국기문란자는 누구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야권은 시기와 장소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건 황제 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습니다.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입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반면 조사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스, BBK 수사 때처럼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훈장을 받을 생각으로 김건희 씨 앞에서 아양만 떤 것 아닙니까? 김건희 씨 범죄 덮어주기라는 검찰의 임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소환 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를 보고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린 하극상을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말은 콧등으로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이 사람을 보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가이드라인을 듣고 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 정권이 보고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습니까?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헌, 위법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오는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2020년 주가 조작 의혹 고발 이후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충분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차 서면 조사는 아예 답변서를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 할애된 시간은 실제로 7시간 정도에 그칩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른 전주들은 검찰이 대부분 두 차례씩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70쪽 분량의 김 여사 답변서를 보름 전에 미리 받아 여기서 소명되지 않은 점 위주로 김 여사에게 물었고 수사팀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없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에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의 포장을 뜯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포장재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검찰은 디올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도 검찰이 가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조사에 앞서 대통령실 유모행정관은 디올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함께한 김 여사 사람입니다. 부하 직원 실수로 반환하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명품백 해명은 여권과 대통령실 중심으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왔고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올백이 대통령실 기록물이라던 대통령실 입장은 최근 들어 모호해졌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검찰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깜빡했다는 해명이 나온 겁니다. 수사를 앞두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든 논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뒷받침한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을 확인해야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건들은 모두 민원 수준이었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받은 금품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라면서도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고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를 대통령실은 언제 알았냐는 질문엔 적절한 시점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며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먼저 한 뒤 총장 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의혹까지 조사하게 되면서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